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는 수천 명의 80대 노인들이 성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은 한 달에 몇 번 성관계를 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당황하셨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젊음과 아름다움의 성적 가치를 부여하고 노년의 성을 금기시하며 침묵 속에 가두어 왔습니다. 노년의 성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감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관절통이나 심장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파트너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화 기술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노인의 건강에 어떤 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정보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매달 약국을 찾아 고혈압약을 받아가며 나이 들면 혈압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게 되며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모든 금기와 오해를 깨부수고 과학이 말하는 진실과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35%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평균적인 성관계는 약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되며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마치 중간 강도의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생활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주일 2회 성관계를 갖는 노인들의 혈액에서 면역글로 불린 수치가 30%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항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즉, 규칙적인 성생활은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을 낮추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또한 성생활은 호르몬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성생활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근육량 유지, 골밀도 보존, 에너지 수준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성관계는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있습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감소하고 여성은 질건조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을 기회입니다. 일본 도쿄 노년학 연구소의 다나카 박사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으며, 이는 흡연 여부, 운동량, 식습관 등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에도 유효한 결과였습니다. 성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뇌 건강에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여 관절통이나 두통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우울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정기적인 성생활이 치매 위험을 22%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학적 증거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기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나 젊음의 잔재가 아니라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밀감과 성적 만족을 통해 얻는 생물학적, 심리적 이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과학적 증거들은 노년기 성생활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 부부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전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60대 이후 약 40%가 경도에서 중등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여성은 폐경 후에 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건조증과 성교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성생활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 교수는 발기부전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약물 치료부터 진공 펌프, 주사요법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질건조증 역시 국소호르몬 크림이나 비호르몬성 윤활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만성질환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과 같은 질환은 노년기에 흔하며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심장 상태라면 성관계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약물 부작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약물이 성욕 감소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성생활에 대해 먼저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복용 중인 약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의학적 질문입니다. 심리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든 사람이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안감, 수행에 대한 압박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나는 당신과의 친밀한 시간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마침표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처럼 노년기 성생활에는 여러 도전이 있지만 적절한 정보와 열린 마음,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성생활에서 마주하는 도전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성적 반응이 더 천천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전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성치료사 정 박사는 노년기 성생활에서는 목적지보다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82세의 이 할아버지는 아내와 저는 이제 성관계 전에 최소 30분은 서로의 몸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루 중 최적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녁보다 아침이나 오후의 에너지 수준이 더 높습니다. 피로할 때 성관계를 시도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 오전이나 낮잠 후 이른 저녁 시간이 많은 노인 부부에게 이상적입니다. 셋째, 일상에서의 스킨십을 늘리세요. 손잡기, 안마하기, 함께 샤워하기, 포옹하기 같은 비성적인 접촉도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스킨십이 많은 노인 부부는 성생활 만족도가 68% 더 높았습니다. 넷째, 새로운 자극과 환경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특별한 날에는 호텔 객실을 예약하거나 집안의 다른 공간을 활용해보세요. 식물, 음악, 마사지 오일 같은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9세의 김할머니는 5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최근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치 신혼여행 같았어요라고 미소 짓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성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아연, 오메가3,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성호르몬 생산을 지원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금연, 과도한 음주 제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보조도구의 도움을 받고 성에 대한 마음가짐을 재정립하세요. 수용성 윤활제는 질건조증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의 목표를 오르가즘 달성해서 친밀감과 즐거움 나누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상담사 박 교수는 성공적인 성생활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 노년기 성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노년기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지만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연결, 더 여유로운 탐색, 더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앞서 노년기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한 노인들이 어떻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는지 그 직접적인 연관성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의 장수 지역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대부분 80대, 90대까지도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장수연구소의 마르코 박사는 이들 지역에서는 노년의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이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4세 노인 다카아시 씨는 인터뷰에서 아내와 나는 90대까지도 주일 2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약과 같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102세까지 살았고 두 사람 모두 치매나 심각한 만성질환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28%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흡연, 식습관, 운동량 등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생활이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률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노화 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월 2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0% 낮고 파킨슨병 위험도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성생활 중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뇌의 신경보호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성생활이 장수에 기여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도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한 구조로 세포 노화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 노화 속도가 실제로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생활은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과 삶의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는 소속감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노년기 우울증과 고독감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정서적 안정이 면역체계 강화로 이어져 결국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성생활과 장수의 관계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적 증거와 장수 노인들의 사례는 노년기 성생활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에 대해 불편함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과 의료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노인 무성의 신화를 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성적 존재로 보지 않으며 이는 노인 스스로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노인의 로맨스나 성적 표현은 주로 코미디 소재로 다뤄지거나 아예 무시됩니다. 노인 성교육 전문가 이 교수는 노인도 성적 욕구와 표현이 있는 온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성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77세 윤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재혼을 고려했을 때 자녀들의 반대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재산 문제로 오해하거나 단순히 그 나이에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상담사 김 박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모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는 성숙한 태도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가족들이 그들의 사생활과 친밀한 관계 형성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역할도 제고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의사의 85%가 65세 이상 환자에게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 교수는 많은 의사들이 노인 환자의 성건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의료계는 노인성 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검진의 성건강 상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혈압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 환자가 성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성관계 테크닉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 이해, 안전한 성생활, 의사소통 기술, 약물과 성생활의 관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서울시 일부 노인 복지관에서 시작된 행복한 노년의 성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노년기성에 대한 대화를 더 열린 자세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적 욕구와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파트너와 의료진과 솔직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이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성생활의 과학적 근거, 실질적 도전과 해결책,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 장수와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건강한 장수를 위한 균형 잡힌 성생활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닌 만족도입니다. 노인은 한 달에 몇 번 성관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관계의 역동성, 개인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빈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월위에서 4회의 성관계가 건강상 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지만 이는 단순한 평균일 뿐입니다. 성상담사 장 박사는 성생활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 노년기 성만족도를 높이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성교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형태의 친밀감을 통해 깊은 연결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성생활의 지혜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성기능 문제는 현대의학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심장질환이나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도 적절한 접근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숨기지 말고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서로의 변화와 필요에 대해 더욱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럴 때 편안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같은 솔직한 표현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파트너를 읽는 마음 읽기 대회에 참가시키지 마세요. 직접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 성생활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80세의 박할머니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 부부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만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6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비결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연결, 목적 있는 삶 등 다른 요소들도 건강한 노화와 장수에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인은 한 달에 몇 번 성관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파트너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만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밀감, 존중,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만큼입니다.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 경험의 소중한 부분이며 이는 노년기에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과 금기를 넘어 더 건강하고 충만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